안녕하세요. 고신대병원 신장내과 신호숙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할 기회를 주신 대한이식학회와 여러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장 재이식의 최근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전반적인 서론과 2차 재이식의 임상 결과, 3차 재이식 이상의 임상 결과, 그리고 결론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신부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적도 준비하고 만성 콩팥병에 대한 매니지먼트도 필요하고 면역억제들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도너가 있을 경우에는 재이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재이식을 대기하는 환자의 퍼센테이지가 12% 정도 되고요. 이 재이식 받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이식 받은 1년 이내에 거부 반응이라든지 입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재이식 대기조 환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이식 받은 환자의 재이식 환자 비율을 보시게 되면 뇌사, 그 다음에 리빙을 포함해서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식신장 부정이 된 환자에 대한 재이식의 절대 숫자는 이렇게 서서히 증가했지만 전체 이식 건수에서 차지하는 재이식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는 총 이식 횟수가 증가하고 재이식 임상 결과가 좋아진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이식 대기자 등록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재이식 대기자의 절대 숫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총 이식 대기자 비율에서 차지하는 재이식 환자들의 등록 비율은 20년 이래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에서 선제적 대기자 등록 또는 선제적 재이식을 받은 환자 4만 명에 대한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뇨라든지 초기 이식 전 긴 투석 기간이나 이식센터의 먼 거리 등이 대기자 등록 또는 선제적 재이식 비율을 낮추는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CTS에서 발표한 5년 그래프트 서바이벌을 보시게 되면 1차의 경우 72%, 3차의 경우 55%, 4차 이상의 경우는 49%로 재이식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식 장기 생존율을 감소하고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뇌사 재이식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생체 재이식 건수는 증가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이식 환자의 생존율은 1년이 지나면 생체 재이식자의 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재이식에 대한 최근 임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2009년까지 호주 뉴질랜드 투석 이식 데이터에 등록된 2차 재이식 911명에 대한 임상 결과와 이식 대기 시간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식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프트 서바이벌과 모탈리티가 좋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이식 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재이식 후 6개월 이내에 급선 반응과 그래프트 페일류가 증가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년부터 2020년까지 1500명에 가까운 생체 신이식을 분석한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2차 신이식은 74회였고 1차 신이식과 비교한 5년과 10년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프트 페일류를 증가시키는 2차 재이식 위험 인자로는 기증자의 나이, 그 다음에 HLA 클래스 2와의 미스매치 개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3년에서 2017년까지 1차 이식 2700여례, 2차 이식 390여례에 대한 재이식 신장의 생존율에 대한 예우인자를 분석한 아일랜드 연구가 되겠습니다. 2차 재이식 후 이식 신장의 예우를 좋지 않게 되는 인자로서는 이식 후 거부 반응, DGF라든지 HADR 미스매치 증가, 그리고 1차 재이식 기간이 6년 미만일 경우에 2차 재이식 후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및 2차 신이식에 대한 1년, 5년, 10년 생존율을 보시게 되면 뇌사 재이식 그래프트 서바이벌이 1차 이식에 비해서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재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신이식 환자 17,000명에 대한 유노스 분석을 보시게 되면 선제적 재이식을 받은 20% 환자는 급성 보호 반응과 DGF 비율이 낮았고 알로그래프트 페일류의 위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적 재이식 90여례와 비선제적 재이식
1200여례에 대한 프랑스에서 보고한 다기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재의식을 받은 굴에서는 그라프트 서바이벌과 환자 생존율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적 재의식 시행에 따른 1차 신의식 대기자와 2차 신의식 대기자에 대한 장기 배분의 불평등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의 결과에서 선제적 재의식을 받은 군에서 DGF와 거부 반응의 비율이 의미있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의식을 받은 군에서 투속으로 돌아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의미있게 낮았습니다. 다음은 3차 재의식 이상을 시행받은 환자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2009년까지 3차 재의식 대기자 4,300여 명 중에 재의식을 받은 2,400여 명에 대한 임상 결과를 정리한 유노스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3차 재의식 대기자보다 이식받은 환자군의 생존율이 좋았고, 특히 그 중에서 2차 재의식의 콩팥의 생존율이 5년 이상이 된 경우에 3차 재의식을 받은 경우에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재의식 1,400여 명에 대한 유럽의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3차 이상의 재의식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이식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이식신장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차 뇌사 신이식에서 HLA 매칭이 잘 된 경우에는 환자 및 이식신장 생존율이 좋았으나 뇌사 3차 재이식의 경우에는 통계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HA 브리치 생체이식 1에서 4차 신이식 66명에 대한 영국의 단일기간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차 신이식군, 그 다음에 2차 신이식군, 3, 4차 신이식군 총 3군으로 나눠 분석하였고, 수술시간, 수루합병증, 그 다음에 수루합병증은 3군에서 차이가 없었고, 1년, 3년, 5년째 이식신장 기능도 3군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의 이식신 생존율과 환자 생존율도 3군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너 타입에 따른 3, 4차 재이식의 임상 연구 결과에 대한 단일기관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HLA 적합 생체 재이식 환자에서 DGF 비율이 의미있게 낮았습니다. 이식 횟수에 따른 환자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고, Death Censored 이식신 생존율은 이식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도너 타입에 따른 환자의 생존율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단일기관에서 시행된 3, 4, 5차 재이식과 2차 재이식과 임상 결과 비교가 되겠습니다. 3, 4, 5차 재이식의 경우 2차 재이식에 비해서 콜드 익스케믹 타임과 수술 시간이 의미있게 길었고요. 2차 재이식에 있어서의 그라프트 서바이벌에 미치는 그 인자로는 나이와 거부 반응이었고, 3차 재이식 이상의 경우에서 그라프트 서바이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PRA, 그 다음에 이전에 트랜스플란텍토미, 그 다음에 거부 반응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차 신이식군과 3차 이식 이상 신이식을 시행한 군의 환자 및 그라프트 서바이벌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이식 추가 시행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3차 재이식을 포함한 2000여례의 신이식 환자에 대해서 연구한 영국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3차, 2차 신이식에서 리빙 도너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HLA 매칭도 잘 되어 있는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3차 재이식에서 그라프트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생체 기증이었고, 뇌사 신이식에서는 그라프트 서바이벌이 차이가 났지만 생체 신이식에서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92년부터 2015년까지 1, 2, 3차 신신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SRTR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라프트 페일리어 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고, 펑셔닝 그라프트를 가지고 사망하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1차와 2차 재이식의 경우에는 임상 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3차 이상의 재이식을 했을 경우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라프트 페일리어 레이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식 후 펑셔닝 그라프트를 가지고 사망한 비율은 1년째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1987년부터 2018년까지 3차와 4차 재이식 환자에 대한 SRTR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정하지 않는 콕스 회귀 분석에서 그라프트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수혜자와 기증자의 나이, 피크 PRA, DGF, HLA 미스매치,
콜드 익스트리미 타임 등이 영향을 미쳐주는 요소로 알려졌습니다. 다별량 분석에서는 3, 4차 제의식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4차 제의식의 크라프트와 페이션 서바이벌 레이트는 1, 2차 제의식에 비해서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3차 제의식의 성적에는 비교할 만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4차 제의식 환자는 대기자에 비해서 기대 여몽을 증가시켜서 3차 제의식 환자에서 4차 제의식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0여년간 이식 부전 병력이 있는 환자와 병력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뇌사 이식과 2차 뇌사 재이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뇌사 재이식의 경우에는 Death Censored Graft Survival과 Patient Survival이 1차 이식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신이식을 시행할 경우에는 2차 이식 대기자에 비해서 사망에 대한 위험도를 감소시켰으므로 2차 재이식은 충분히 시행할 만하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0여 년간 재이식을 포함한 이식 환자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단일기관 연구 결과입니다. 이식 신장과 환자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다별량 요소로는 고령의 수혜자와 기증자, 그리고 남성 면역 억제제가 위험인자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1차와 2차 재이식의 이식 신장 및 환자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2차 재이식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치료라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연구한 3차 신이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3차 신이식 환자군에서 생체 이식 비율이 높았고, 이식 전 면역 상태를 잘 관찰하면 3차 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의 미국 재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인덕션 약제와 이식 신부전 위험 연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인덕션 약제가 재이식의 이식 신장과 환자 생존율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이식 후 1년째 거부 반응률은 ATG와 알렘투출맙을 사용한 군에서 현재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식 신장 부전의 위험 인자로는 HLA 미스매치 개수가 3개가 초과하거나 PRA가 20%를 초과할 때 위험 인자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최근 20년간 1차 신이식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던 2만여 명의 신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USRDS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1, 2, 3차 이식을 받은 시행 이후에 그라프트 서바이벌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역시 이식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식 신장의 생존율은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21세 미만의 어린 수혜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그라프트 서바이벌에 대해서 여전히 나이가 어린 것이 위험인자라는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에서는 나이 어린 재이식 대상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고령의 환자에서는 어떻게 될까? 최근 14년 동안 뇌사 재이식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나이를 매칭시켜서 1차 신이식으로 환자군과 비교했을 경우에 그라프트 서바이벌이나 페이션트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고령의 1차 그라프트 페일리어 환자들도 2차 재이식 대상이 되어야 함을 또 저자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이식 시행에 따른 프라이머리 넘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식 후 30일 이내에 투석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프라이머리 넘펑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3차 재이식의 경우 1차 때보다 프라이머리 넘펑션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발생하였고, 그 원인으로는 면역학적 리스크와 수술 및 혈관 이상으로 인한 수술 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합병증 발생으로 인해서 프라이머리 넘펑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반복적 재이식 시행에 따른 수술적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0년간 3차 이상의 재이식 시행에 따른 합병증 발생에 대한 단일기관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커먼 일리아가 익스터널 일리아 혈관의 문합하였고, 요관은 안티리플럭스 관련된 수술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감염이라든지 출혈 등의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스페인 연구를 보시게 되면 3, 4차 재이식 시행 이후에 25% 정도에서 수술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주로 페리리날 헤마토마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차 재이식 열환뇌를 분석한 우리나라 연구 결과입니다. 주로 문합은 일리약 혈관을 대상으로 사용하였고, 열환뇌 중에서 세례에서 합병증이 주로 발생하였는데, 하이드로실, 서지컬 운도 인펙션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HLA 브리치 생체 제이식에 대한 영국 단일기관 연구 결과입니다. 25% 정도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1차와 2차, 3차차 이 세 군에서 수술시간, 수루 합병증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3차차 제이식에 대한 스페인 단일기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익스터널 일리악 베슬에 문합하였고 27% 정도에서 수루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서도 혈관 혈증증이 5.5% 정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상의 제이식에 대한 수술 합병증에 대한 동일 단일기관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2차 신이식 환자와 비교했을 때 콜드 익스트림 타임이나 OP 타임이 길었었고 특히 혈전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저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제이식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식 대기 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식 후 합병증이 증가하였고 1, 2차 제이식의 이식 신장 및 환자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그라프트 페일리어의 위험 인자를 보시게 되면 기증자의 나이, HL 클래스 2의 미스매치 개수, 특히 1차 이식 신장 생존 기간이 6년 미만일 경우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식 이후의 거부 반응이라든지 특히 뇌차 2차 이식에서 그라프트 페일리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 사명 위험 인자로는 수혜자의 나이라든지 수혜자 당뇨, HL 클래스 2의 미스매치 개수가 위험 인자였고 선제적으로 2차 제이식했을 경우에는 거부 반응, DGF, 그 다음에 이식신 부전의 비율이나 환자 사명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차 이상의 제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 2차에 비해서 3차 이상 제이식했을 경우 예후가 가장 좋지 못했고 하지만 대기자보다는 생존율이 좋았습니다. 1차 신장 이식에 비해서 당연히 생존율은 낮았고 특히 3차 제이식군에서 생체 제이식의 비율이 높았고 HLA 미층도 좋았습니다. 이식 신장 비율은 낮았지만 펑셔닝 그라프트를 가지고 사망하는 비율은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2차 신이식군과 비교했을 경우에 환자 및 이식 신장 생존율은 3차 이식군에서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3, 4차 제이식을 비교했을 경우에 위험인자 차이는 없었고 3, 4차 제이식의 이식신 및 환자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덕션 약제와 제이식과의 관련성을 보시게 되면 인덕션 약제에 따라서 이식신장과 환자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그렇지만 이식 후 1년째 거부 반응률은 ATG와 알레톤수주마우로 사용군에서 낮았다, 괜찮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에 따른 분류를 보시게 되면 21세 미만의 제이식 받은 환자를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제이식을 받은 환자 이식신장 생존율은 증가했지만 그 제이식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식신장 생존율은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차 이상 제이식에서 그 그라프트 페일리어의 리스크 팩터로는 앞에 2차 이식 신장 생존율이 5년 미만이거나 거부 반응이 있거나 그 다음 뇌사 제이식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남성 면역 억제제 그 다음 나이가 어린 경우 그 다음 이전에 이식 신장을 제거한 경우가 그 그라프트 페일리어의 리스크 팩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사명의 위험인자로는 당연히 고령의 수혜자와 기증자, 그 남성 면역 억제제 등이었고 뇌사 제이식에서 HLA 매칭의 차이는 환자 및 이식신장 생존율과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HLA 브리치 생체 제이식의 경우에는 수술 시간과 합병증 차이가 없었고 이식신장 기능도 비슷하였습니다. HLA 적합 생체 제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DGF 비율이 낮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식 수술과 그다음 수루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주로 일리악 베스를 주로 동맥으로 그 다음에 정맥으로 연결하였고 요관은 안티 리플렉스를 할 수 있는 요관 문합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수루 합병증은 보통 한 25% 정도 내외로 발생하고 출혈이라든지 감염, 수술 상처 감염, 동맥 협착, 그 다음 혈관 혈증증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라프트 페일리오 환자에 대한 치료로서 제이식을 생각할 경우에 일단 먼저 생체 기증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GFR 20 미만이면 뇌사 신이식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고 기증장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잘 조정하고 선제적 제이식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생체 제이식을 받도록 환자에게 잘 설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